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청년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사연은 시어머니 되신 분들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드릴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시댁과 관련된 갈등 이야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며느리들, 요즘 며느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시어머니들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어른다운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아끼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시어머니 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실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8살 며느리분인데요. 경상도 시골에서 자라나서 어려서부터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정에서 차별받으며 자라셨다고 해요. 그런 분이 만난 시댁이 얼마나 다른지 정말 놀라실 거예요.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시어머니 되신 분들은 나도 우리 며느리에게 이렇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고, 며느리 되신 분들은 세상에는 이런 시어머니도 계시는구나 하면서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진짜 어른의 품격이 무엇인지,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는 마음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손주들 키우는 방식도 정말 지혜롭고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연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연청년님. 저는 지금 38살이고 결혼한 지 8년 된 주부입니다. 7살 아들과 5살 딸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경상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아직도 남자가 집안의 기둥이고 여자는 뒷바라지나 하면 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곳이었거든요. 저보다 4살, 6살 위인 오빠 2명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집안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당연히 오빠들 몫이었어요. 새 옷, 맛있는 간식, 좋은 장난감은 물론이고 부모님의 관심과 칭찬까지도 늘 오빠들이 먼저였어요. 저는 항상 오빠들이 쓰던 것, 먹다 남긴 것들로 만족해야 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딸이니까, 막내니까 그런 게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생각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분명 저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에는 늘 조건이 따라붙었어요. 여자는 얌전해야 한다. 여자는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 오빠들,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 같은 말들을 들으며 컸어요. 26에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28부터 부산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고향을 떠나 혼자 살면서도 그런 습관들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2년을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직장 동료의 소개였는데 남편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끝까지 들어주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2년 동안 신중하게 연애를 했어요. 30에 결혼을 결심했는데 사실 시댁에 대한 걱정이 정말 컸어요. 주변 친구들이 결혼하면서 들려주는 시댁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힘들다는 내용들이었거든요. 특히 같은 경상도 출신 친구들은 더 심했어요.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야기,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시댁 공포증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가기로 했을 때 정말 떨렸어요. 며칠 전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뭘 입고 갈지, 뭘 사갈지, 어떻게 인사할지 온갖 걱정이 다 들더라고요. 드디어 그날이 왔는데 시댁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시어머님께서 문을 여시자마자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시면서 어머, 얼마나 추웠을까. 추운데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겨울 찬바람에 꽁꽁 언 제 손에 따뜻한 찻잔을 쥐어주시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온몸이 녹는 기분이었거든요. 몸을 좀 녹이고 나니까 시어머님께서 배고프죠? 하시면서 주방으로 안내해 주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상 위에 자연산회부터 시작해서 갈비찜, 각종 나물, 전까지 정말 한상 가득 차려져 있는 거예요. 시댁의 지금 집은 부산이지만 서울 토박이시라서 해산물은 잘 안 드실 줄 알았는데 제 고향이 바닷가라는 걸 미리 알아보시고 일부러 준비해 주신 거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시어머님께서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하는 거예요 하시면서 거실에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식기세척기라는 게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제일 놀랐던 건 제 개인사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통 첫 만남에서는 부모님 직업이 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집안 형편은 어떤지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님과 시아버님께서는 그런 질문은 하나도 안 하시고 대신 타지에서 혼자 살면서 정말 고생 많았겠다. 부산 타지 와서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아주 잘 견뎠다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받아 본 적이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첫 인사를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또 한 번 놀랄 일이 생겼어요. 시댁에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시댁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새 아파트로요. 처음에는 정말 부담스러워서 괜찮다고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아버님께서 새 출발하는 젊은 부부가 전세 걱정하면서 살면 되겠냐 하시면서 이미 다 정해놓으셨더라고요. 결혼하고 이사를 들어가면서 혹시 몰라 시어머님, 시아버님께 열쇠도 드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드렸어요.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실 때 들어오셔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지금까지 8년 동안 단 한 번도 허락 없이 오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미리 전화로 내일 오후에 잠깐 들를 텐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오세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님들이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냉장고 뒤져보고 집 청소 상태 체크하고 이런저런 간섭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은 정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셔도 딱 용무만 보시고 가세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선물 가져다 주시거나 아이들 얼굴 잠깐 보시고 가시는 정도예요. 그것도 항상 미리 연락하시고요. 한 번은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열이 나고 몸살이 났는데 시어머님께서 몸보신용 삼계탕을 끓여서 가져다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미리 전화하셔서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 삼계탕 끓여서 갖다 줄 테니까 현관에만 놓고 갈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며느리 사생활을 완벽하게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만의 공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저희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가끔 늦은 시간에 오셔도 늦었으니까 집에 가야겠다 하시면서 꼭 당일에 돌아가세요. 며느리 집을 친정집처럼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결혼하고 첫 번째 시아버님 생신이 다가왔을 때 일이에요. 저는 며느리로서 생신상을 한번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생신상 어떻게 차려드리면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는 음식이 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님께서 펄쩍 뛰시더라고요.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일하는 며느리가 주말에까지 무슨 생신상을 차려. 우리는 무조건 외식이야, 외식? 하시면서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해운대에 있는 좋은 한정식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생신상을 차렸어요. 저는 처음에 좀 미안했거든요. 며느리로서 도리를 못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고생을 해야 하냐. 우리 며느리는 평일에 직장 다니느라 충분히 고생하고 있는데 주말에까지 부엌일 시키면 되겠냐 하시면서 아예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8년 동안 시아버님, 시어머님 생신이나 결혼기념일, 심지어 제사까지도 전부 외식으로 해결해요. 시어머님께서 우리 며느리 쉬는 날은 정말 쉬어야 해 하시면서 아예 부엌에 들어오는 것도 못하게 하세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절 준비하느라 일주일 전부터 장보고 음식 준비하고 난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추석이나 설날에도 항상 좋은 레스토랑에서 가족 모임을 해요. 시어머님께서 명절 음식은 요리하는 사람만 고생이지 먹는 사람들은 똑같아? 그럴 바에야 맛있는 음식점에서 편하게 먹자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절 때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이런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아요. 며느리도 편하고 시어머님도 편하고 모든 가족이 다 편한 거잖아요. 임신했을 때 일이에요. 입덧이 정말 심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울렁울렁하고 밤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 커다란 보온병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시어머님께서 직접 담그신 매실차였어요. 쪽지도 함께 있었는데 입덧할 때 매실차가 좋다고 하니까 조금씩 마셔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시어머님께서 며칠 전부터 남편한테 계속 물어보셨대요. 요즘 뭘 먹고 싶어 하냐?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뭘 해주면 좋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신 것을 좀 먹고 싶어 한다고 했더니 바로 매실을 사서 직접 우려서 가져다 주신 거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뭔가가 집 앞에 놓여 있었어요. 어떤 때는 임산부 전용 우유, 어떤 때는 견과류, 어떤 때는 신선한 과일들이요. 전부 시어머님께서 남편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먹고 싶어 하는 것들로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임신 중기쯤 되니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번 주말에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했더니 남편이 어머니께서 오지 말라고 하셨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했더니 시어머님께서 임신한 며느리가 무슨 인사를 하러 와.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쉬어야지. 좋은 것만 보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스트레스 받을 일은 하나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건 임신해도 몸조리 제대로 못하면 안 된다. 며느리는 아파도 참아야 한다. 이런 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정반대셨어요. 임신한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걸 못 보시겠다는 마음이셨던 거죠. 임신 후기에는 아예 시댁 방문을 금지시키셨어요.
배가 나온 상태로 차 타고 가는 것도 위험하다.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냐 하시면서요. 대신 시어머님께서 가끔씩 저희 집으로 오셔서 안부를 물어보시고 가셨어요. 그것도 항상 미리 연락하시고 오래 계시지도 않으시고 정말 짧게 얼굴만 보고 가시더라고요. 출산할 때 이야기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님께서 대학교 병원에서 4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간호부장까지 하시고 퇴직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의학 지식이 정말 해박하시거든요. 임신 말기쯤 되니까 시어머님께서 우리 며느리는 무조건 대학병원에서 낳아야 해 하시면서 미리 병원까지 다 알아봐 주셨어요. 시어머님 인맥으로 좋은 산부인과 교수님까지 소개해 주시고요. 첫 아이라서 출산이 정말 힘들었어요. 진통이 20시간 넘게 계속됐거든요. 남편은 분만실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주셨어요. 진통이 너무 심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시어머님께서 계속 제 발을 뜨거운 수건으로 닦아주시면서 괜찮다. 조금만 더 힘내면 돼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차트도 계속 확인하시면서 간호사들에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시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셨거든요. 나중에 간호사들이 산모 보호자분이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길래 시어머니요 했더니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시어머님이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보다 더 전문적으로 케어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면서요. 시어머님께서 40년 동안 수많은 산모들을 돌봐주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제가 언제 힘들어하는지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출산하고 나서도 시어머님께서 계속 병실에서 돌봐주셨어요. 신생아 돌보는 법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제가 회복하는 과정도 의학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특히 모유 수유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님께서 이렇게 안아주면 돼. 이 자세가 더 편할 거야 하시면서 친절하게 알려주셨거든요. 병원에 계신 간호사들도 어머님이 계시니까 저희가 할 일이 없네요 하실 정도였어요.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돌봐주셨거든요. 퇴원할 때도 시어머님께서 집에서 조리할 때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적어주셨어요. 이런 음식은 먹으면 좋고 이런 건 피해야 하고 몸이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라 이런 식으로요. 정말 친딸을 돌보는 것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신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산후조리원 이야기도 말씀드릴게요. 출산하고 나서 어디서 조리를 할지 알아봐야 하는데 사실 저희 형편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괜찮은 곳들은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상의해보니까 좀 더 저렴한 곳을 알아봐야겠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첫 아기라서 조리를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올 수도 있어 하시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추천해주신 곳으로 가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용을 시댁에서 도움을 주신 거더라고요. 저희가 부담스러워할까 반 남편한테도 미리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처리해주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이미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까지 도움을 받는다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님께서 며느리 건강이 우선이야 하시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 지내는 동안 몸조리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회복이 빨랐어요. 첫 아기라서 모르는 게 많았는데 직원분들이 잘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기용품들이 웬만큼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신생아 옷이나 기저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시어머님께서 제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남편이랑 같이 필요한 것들을 미리 사두신 거였어요. 첫 아기라서 뭘 준비해야 할지도 모를 텐데 하시면서요. 정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시어머님께 그런 마음을 말씀드렸더니 우리도 처음 손주라서 기뻐서 그런 거야 하시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고마운 마음이에요. 신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저희 신우는 저보다 3살 어린데 정말 이 가족은 천사 가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신우는 대학교에서 시간제 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정말 인품이 훌륭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언니처럼 대해주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말도 편하게 하자고 하고 정말 친언니처럼 대해줘요. 특히 우리 아이들을 정말 아껴줘요. 조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해주는 거예요. 가끔 시댁에 가면 신우가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진심으로 아끼는 게 느껴져요. 우리 딸이 5살인데 고모를 정말 좋아해요. 신우가 올 때마다 고모 왔다 하면서 뛰어가서 안기거든요. 저는 우리 딸이 고모처럼 자랐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해요. 신우가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예의나 인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가르쳐줘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신우 이야기를 하면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런 거야. 나중에 신우가 결혼해서 자기 아이 낳으면 조카들한테 관심 없어질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까지 8년 동안 신우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이 넓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아이가 생겨도 조카들을 똑같이 사랑할 거라고 확신해요. 오히려 저는 신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제가 그 조카를 온 마음으로 사랑할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과분한 사랑을 받은 만큼 돌려줘야죠. 신우는 정말 교양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조언을 많이 해줘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걸 배우면 좋다. 이런 책을 읽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요. 시댁 식구들끼리만의 추억이나 이야기를 할 때도 저를 소외시키지 않고 항상 같이 끼워줘요. 지금 아이들이 7살, 5살이니까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평일에 아이들 돌봄이 정말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 시아버님께서 평일에 아이들을 봐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것까지 부탁드리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우리가 우리 손주들 이뻐서 봐주는 건데 무슨 미안할 게 있냐 하시면서 오히려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평일 오후에는 시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제 교육 방침을 완전히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들한테 탄산음료나 과자, 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잘 안 주거든요.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해서요. 시부모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 하시면서 정말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가끔 아이들이 할머니, 콜라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몸에 안 좋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우유 마시자.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숙제도 도와주시는데 정답을 바로 알려주시지 않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힌트만 주시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부탁드린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육아비로 월 200만 원 정도 드리려고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완전히 거부하시더라고요. 너희들 돈 모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손주들 이뻐서 봐주는 건데 무슨 돈이냐 하시면서요. 신랑 일을 하다가 결국 월 100만 원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명절이나 제 생일, 아이들 생일 때 몇 배로 돌려주세요. 용돈 봉투에 우리 며느리 생일 축하해, 우리 손주들 생일 축하해 이렇게 써서 주시거든요. 정말 손주들 교육을 위해서 공부도 하세요. 요즘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책도 읽으시고 육아 프로그램도 보시더라고요. 한 번은 시어머님께서 예전에는 무조건 어른 말 들으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 의견도 들어줘야 한다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시대에 맞춰서 손주들을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지만 가끔 옛날 방식을 고집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정말 현대적인 육아 방식을 존중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요. 시아버님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시아버님께서는 육군 대령 출신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무서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군인 출신이시니까 엄격하실 것 같고 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실제로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정말 엄하게 키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이래야 한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교육받으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손주들에게는 완전히 다르세요. 물론 예의범절에 대해서는 엄하게 가르치시지만 그 외에는 정말 자상한 할아버지세요. 특히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시는 방식이 정말 좋아요.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이건 왜 잘못된 건지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둔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아버님께서 할아버지는 군대에서 항상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했는데 우리 손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시면서 군대에서의 정리정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용한 것은 제자리에 두는 게 기본이야 하시면서 아이와 함께 정리를 해주세요.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또 아이들이 어른께 인사를 안 할 때도 인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이야. 할아버지도 어른들께는 항상 인사를 드린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직접 시범도 보여주세요. 시아버님께서 아이들한테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옳은 일과 그른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고요. 한 번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와 다툰 적이 있었는데 시아버님께서 먼저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생각해보자 하시면서 아이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남편을 키우실 때는 정말 엄격하셨다고 하는데 손주들에게는 그 엄격함 속에 따뜻함이 느껴져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해요. 시아버님께서 가끔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다르니까 방식도 달라야 한다 하시면서 시대에 맞춰서 교육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어요. 이렇게 시댁에서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편에게도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니까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좋은 부모님을 둔 남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러면 남편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고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면서 더 고마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해지는 것 같아요. 시댁에 잘하게 되는 것도 당연하죠. 이렇게 좋은 분들이신데 제가 안 잘할 이유가 없잖아요. 명절이나 생신 때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성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의 웃음이 항상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고 고모도 좋아하고 가족 모임 때마다 정말 즐거워해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저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딸도 결혼하면 좋은 시댁을 만나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딸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친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차별받고 자랐던 제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꿈 같아요. 시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시댁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가정이 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 이런 아름다운 가족 관계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처럼 시댁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시어머니가 되실 분들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며느리를 대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가족 관계가 있다는 게 참 감동적입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되신 분들께서는 오늘 사연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 되신 분들께도 희망이 되는 이야기였기를 바라요. 세상에는 분명히 이런 좋은 시댁들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오늘도 좋은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어요. 사연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